자, 설날 구정 연휴를 앞두고 좀 오늘은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딱히 내일의 종목이라고 할 건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좀 스윙하는 측면에서 괜찮을지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채널 자체가 주로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뭐 매매 방법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연구를 하고 있고 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매매 방법이 더 잘 맞겠네 하면은 그런 매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번 장에서는 이 매매 방법이 좀 많이 이제 흐트러지겠다 싶으면 또 매매 방법을 변경하는 거고 저도 항상 더 최적화된 매매 방법을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종목을 얘기한다거나 했을 때뭐 어떠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설명할 대상이 필요해서 유튜브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제 채널의 성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가지고 있던 또는 생각하고 있던 뭐 지표나 이야기들, 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딱히 나중에 뭐 돈 받고 이걸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네요. 저는 아직까지는요. 자, 어쨌든 어, 갈수록 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했던 것들이 기존에는 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음봉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잡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조정을 다 끝나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 출발 지점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연구하느라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대처가 가능할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올라갈 때 사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면은 대응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기존에 대응했을 때 할 때의 기준은 보통 이렇게 바닥을 잡고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뭐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면은 갈론들은 여기를 깨지 않고 가기 때문이다라는 전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점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바닥을 다시 잡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확인되는 이 시점 자체가 조금 가격이 높아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까지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절 폭이 좀 커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커지는 부분도 있고 아닌 자리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았나 안 잡았나라고 확인하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돌려준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는 케이스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손절이 좀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손절이 커지는 거를 대비해서 여기 두 번째 바닥에 손절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외로 두 번째 바닥을 살짝 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바닥은 깨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 상실감이 좀 컸어요. 자, 그래서 다른 기존에 이제 이렇게 바닥 조정을 거치고 끝나는 시점에서 매매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샀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매매할 때 대응이 안 되는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손절, 즉 좋은 손익비가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안 했다가 물려버린다면은 그러다가 만약에 물린 시점 자체가 장이 폭락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면은 정말 괴로워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무시무시했던 10월달 장 자체가 많은 투자자분들, 즉 손절이 별로 없었던 매매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큰 스트레스 장이었을 거예요. 저 역시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도 큰 손실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좀 살려주면서 어떻게 손실을 면하고 좀 끝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었는데 만약에 물렸다라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도 아직까지도 좀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음, 기본적으로 매매 전략 자체는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기 직전 여기가 이제 출발 선상이다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그 시점에
그 시점이 됐을 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산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떠한 위치에서 또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재료를 통해서 얘가 갈 수 있는 강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대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구간에 샀을 때 나는 어떻게 손절을 할 것인지 대응 기준이 명확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주식이 움직일 때 먼저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끌면서 뭐 매집 과정을 거친다던가 그러다가 팍 튀는 경우가 있었죠. 기존에는 좀 정비할 위주로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건 장이 좋은 경우에는 정비할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정비할 위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하다 빵 튀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한다면은 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 저는 보통 종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자리, 최소한 이 구간의 자리를 넘어서야지만 나는 매수를 할 거다라는 기준을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게 되면은 너는 이제 이 매집 과정의 끝을 보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 이런 캔들 자체의 흐름이 사실상 지금 앞에 이런 거래량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거래량이 작아 보이지만 이 횡보한 구간 동안 살펴본다면은 이 거래량도 꽤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네. 자, 이 말인즉슨 이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권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세력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물량을 받아낼 게 없기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저는 이날 종가에 매수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번 튀었을 때 슈팅 나올 때 저는 매도를 한다. 또는 슈팅 나오는 자리가 어떠한 저항 자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항 자리가 있으면 이런 구간을 통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대응 전략을 짜고 한번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구간에서는 얘가 이렇게 대략 27%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7%, 18%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손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캔들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캔들 자체가 지금 고가, 종가, 자,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가 한 4% 정도 되니까 이 캔들을 종가로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대략적으로 손절이 한 4, 5% 정도 나올 텐데 만약에 캔들이 다음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아랫꼬리 좀 달아놓고 그러면 이 자리에 종가에 손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랫꼬리 살짝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종가로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홀딩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다음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캔들을 잡아먹고 거의 비슷한 음봉이 나온다. 아랫꼬리 없이. 그러면 저는 그게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날 손절을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손절 기준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적게 수익은 크게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도 여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복기를 해보는 거고 여러 종목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어제 저한테 써니전자를 사라는 무슨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왜 최근에 텔루스였나요? 텔루스 사라는 문자가 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는 예전에 그런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죠.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막 찌라시가 날라올 때 조심해라. 그 이후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써니전자가 왔길래 한번 그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복귀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전략으로 이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이건 역시 여전히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매직 구간을 거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난 어디서 살 건가라고 한번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자, 매집을 여전히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뭔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 자체가 뭐 이런 구간대예요. 현재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구간에서 한번 도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캔들의 저가를 종가로 깨지 않는다. 즉 21선과 맞물리니까 좀 다시 정리한다면 21선을 종가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한번 홀딩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더니 한번 이렇게 시세를 기본적으로 조금 줍니다. 뭐 이런 시세에 팔려고 한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점까지 넘어선다면은 이제는 진짜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좀 더 기다려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난 여기 종가를 이런 식으로 좀 양봉으로 이 종가를 돌파를 했다. 그렇다면 이때 종가에 사고 이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계속 홀딩을 해보겠다.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도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날 이렇게 음봉이 나옵니다. 손절할 이유는 없겠죠. 여전히 팔 이유도 없고요. 단 기존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왔고 쌍봉 맞고 떨어졌다 다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주는 거죠. 최소 30%에서 뭐 50%든 자기 입맛에 맞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정도를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비중을 정리해놔야지 나중에 다시 내려왔을 때 뭐 본전이든 손절이든 했을 때 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돌파했을 때 뭐 이날 종가나 다시 한 번 더 다시 추가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봅니다. 근데 다음날 바로 튀어버렸죠. 그럼 나머지 50%만 가지고 여기서 이 부분 여기 있을 때 뭐 저항점이 있나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이러한 매물대의 저가 여기 보면 이런 저가 부분들까지 오면은 이 정도면 저항 받겠다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난 이 구간에 팔겠다 3,100원. 개인적으로는 482평선을 좀 약간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걸 좀 추가해서 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 자체가 꽤나 저항이나 좀 지지의 역할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좀 많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뭐 이렌텍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많이 참고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사이전자도 이런 식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복귀했을 때 이런 식의 전략 자체가 여전히 좋은 손익비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었겠구나. 나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여기서 대략 한 7% 정도 수수료 포함해서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24% 정도 여기서 얻을 수 있었을 테니 한 중간 정도로 따져보면 한 15% 정도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존에 매매했던 이렌텍을 좀 본다면은 이렌텍 역시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상승 구간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돌파 살짝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과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매집을 하면서 박스권 형태를 좀 그리다가 살짝 돌파해서 이제 난 이걸 가겠다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그림. 근데 여기의 경우에는 상승 N자 뭐 이런 그림 쪽에 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복귀를 해본다면은 한번 상승을 한번 이루어 주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횡보를 해줍니다. 네가 관려석이라면은 여기를 돌파해 주겠지. 이런 구간 자체를 좀 돌파해 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구간 차를 좀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좀 끝나준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날 이런 식으로 한번 돌파를 해주고 살짝 이 종가 부분까지 한번 올라와 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까지 나와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자체를 나는 여기 부분, 이 종가 부분들을 많이 본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의 종가를 결국엔 돌파하지 못했다. 그럼 이 결국 못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종가로 돌파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이 지점이에요. 하지만 자, 보다 보면은 자, 얘가 이 구간 자체를 좀 패턴으로 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여기서 또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을 만들어주고 도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줬을 때 이 두 번째라는 바닥 구간에서 여기서 좀 이렇게 돌파를 이 자체에서 조금 작은 그림으로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가 갈려석이라면은 이 구간들을 살짝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걸 돌파해 준다면은 이 구간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넌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날 돌파를 해주었고 결국에는 이날 종가에 매수를 해본다면은 손절은 이날 저가로 잡아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21선과 맞물리기 때문에 21선을 종가로 이탈하면은 나는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손절 그림을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손절 포인트를 따져 본다면은 한 6% 정도, 뭐 7, 8%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손절 생각을 해보고 나는 가져가 보겠다로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저 역시 그때 여기 481선도 있었고 앞에 매물대 그런 부근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청산을 했던 거고 분할 매도로 여기서 한번 청산, 그 다음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청산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수익을 얻어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이 구간 자체에서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저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보고 그 다음에 직전 올라가기 직전에 한번 사봄으로써 좀 더 시세에 근접한 그런 구간에서 한번 사보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저게 낫지 않았을까, 수익률이 좀 줄어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매매 방법을 가지고 실패했을 때는 어떠한 그림을 보였을까라는 사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를 들어서 보면은 자, 여기에 바닥권 구간이죠. 바닥권 구간.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밑에 내려와서 바닥권 구간에서 만들다가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를 두 가지를 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바닥권 구간에서 한번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 중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부분들이 있었죠.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바닥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다 이 자리 돌파하게 되면은 이 자리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러한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움직였을 때 실패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오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가능성과 이 가능성이 봤을 때는 여기가 더 높아진다는 점. 어쨌든 여긴 조건에 부합하니까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서 매수해보고 손절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발생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 미세하게 보자면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겨 버리는 거고요. 한 종목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현재 시간을 봤을 때 이 자리 자체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거고 이탈하면은 당연히 요 구간 이탈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돌파는 기본적으로 여기 4,960원 1차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큰 그림에서 매물대 있는 자리.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자체가 매물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없는 경우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럼 이 구간에 반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반은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뭐 이 정도 좀 되겠네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 시세가 나면은 어디서 팔아도 나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나는 충분히 팔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좀 더 이어가 보죠. 올라가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탈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종목의 손절은 지금 한 3.2%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은 다음 시그널을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자, 이렇게 기다려 보고요. 자, 그러다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케이스가 결국 나와버리게 된 거네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 없죠. 아직은 이런 구간에 대해서 대처 방법은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구간까지 잡으려면은 결국에는 좀 무리해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는 건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엔 다른 종목을 살펴보게 될 거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저렇게 날아가는 케이스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참조가 좀 받아들여져야지만 만약에 장이 여기서 안 좋아져 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붙지 않고 또는 이런 구간에도 손절을 안 하고 버티다가 이렇게 해서 꼬꾸라져 버려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그때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두고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쨌든 이 구간에서 놓쳤다면은 이 종목이 끝이냐? 그러진 않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두 번째 케이스, 바닥권에서 잡고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그걸 못 잡았다면은 상승하다가 이렇게 N장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나오게 된다면 한번 추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죠.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게 되네요.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박스권을 그리게 되죠. 이 구간 자체에서. 근데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좀 변동폭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좀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서 움직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좀 작은 파동을 그리다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야 거래량도 작아지고 대응도 쉬워질 테니까요. 좀 이렇게 된다면은 좀 기피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지금 얘가 여기서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들을 여기서 보여주었어요. 7,500원. 자, 이렇게 된다면은 너는 가려면은 여기 저가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다음날 튀어버리게 되네요. 자, 그럼 이런 자리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 여기서 내가 잡지를 못했어도 손절을 한번 했어도 여기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오는구나. 즉 끝까지 추적해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구간 여기서 보면은 여기를 종가를 어느 정도 다 넘어선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선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승 시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라는 점. 뭐 다음날 시세가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슈팅이 나왔다라면 당연히 한번 익절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다른 사례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오늘은 좀 시간 오래 걸려도 어, 좀 깊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얘도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 자체는 이제 한번 상승을 나와주고 여기서 상승 N자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처럼 여기서 횡보를 구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구간 자체를 한번 종가로 돌파해 준다면은 너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종가로 돌파를 해 줬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변수가 생기는 게 한 번에 돌파를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저가를 이탈하려면은 좀 많은 부담이 돼요. 손절이 얼마만큼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거의 2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죠.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피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못 사겠다, 부담스럽다. 근데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이런 변동성 큰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규주를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캔들이 오늘 하루 나오고 뭐 내일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캔들 반으로 쪼개서.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장대 양봉의 절반 값인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여전히 들고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캔들에 일단 돌파했으니까 기존의 선을 다 지워보고 이 캔들의 절반 값이 얼만큼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몸통을 가지고만 계산을 해봅니다. 자, 이만큼 나왔을 때 절반 값은 대략 한 8,600원쯤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나는 8,600원쯤에 손절을 한다면은 대략 한 8한 9%, 10% 가까이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치예요. 자, 이럴 때 대응 방법은 비중을 기존의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산다면은 이 종목 가지고는 여기서 50만 원만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 기존에 샀을 때 100만 원으로 마이너스 5% 하면은 마이너스 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50만 원 갖고 마이너스 10%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5만 원. 손실률은 비슷해지죠. 대신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한 15에서 한 20% 정도 먹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를 3, 40%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준점도 생기는 거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되나 보죠. 바로 갭이 뛰었어요. 이렇게 이제 상승 N자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나오거나 또는 한번 뭐 10몇 프로 이상의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가 청산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다음날 거의 상한가가 나왔네요. 저는 이러면 이제 다음날 좀 더 위에서 이렇게 싹 위에 꼬리 달고 내려온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냥 분할로 서서히 매도해주면 평균적으로 뭐 이쯤 돼서 한번 정리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정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보는 겁니다. 만약에 안 갈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은 한 번 더 기다려서 이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걸 기다려 봅니다. 그럼 그 자리를 청산 자리로 보고 대기. 뭐 이런 날 조금 더 팔 수 있겠죠. 한 20, 30% 정도. 근데 안 팝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다음날 윗꼬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더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대략 이쯤에 여기까지 다 못 팔아도 앞으로 쭉 올라갈 때 좀 팔았다면은 한 50% 정도의 수익률이니까, 뭐 내가 100만 원 기준으로 항상 대응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만 대응을 해서 50%면은 대략 100만 원 기준으로 25만 원이 나오겠죠. 25%. 50만 원에 50%면은 당연히 25만 원 정도 수익. 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후에는 이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지속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박스권을 살짝 그렸고, 여기가 애매하다면은 나는 완전히 여기 구간을 돌파할 때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네요. 돌파했네요. 그럼 매수한다면은 당연히 이 저가를 종가로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난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종가에 매수를 하고 이날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저가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손실이 한 8%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매매가 종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혹시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의 흐름들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질질 흘렀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더 이제 바닥권을 좀 잡는 흐름들이 나오죠. 바닥권 자리의 특징들은 이런 식으로 좀 윗꼬리가 나오는 그림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시가 높게 떠가지고 쭉 긁어내리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좋은 차트로 해석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대충 봐도 이 구간 또는 요 구간 자체가 이거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됩니다. 또는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은 좀 땡기지는 않지만 이런 구간 자체도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일단 분할 매도를 했는데 더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시 내려와서 이 구간 자체를 종가로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홀딩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돌파를 했네요. 그러면은 이 구간대에서도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렸는데 다음날 한번 윗골이 달리면서 당연히 여기서 매수했어, 이 폭이 짧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를 일단 해줘야 되는 구간대가 온 거니까 다시 또 분할 매도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돌파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 매도했던 매수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서 사서 50% 팔고 여전히 홀딩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매수해서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뭐 50% 팔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또 50% 매수해서 평단가가 점점 높아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튀었네요. 자, 고가권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높아졌죠. 그렇다면 어디서 매도할 건가? 뭐 이런 구간 자체가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되겠죠. 가다가 말아버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매도 포인트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매도를 했으면은 내 수익률은 어느 정도? 대략 한 10% 정도. 근데 기존 평단가 때문에 뭐 여기서 좀 잡히겠죠. 대략 12, 3% 정도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물론 여기서도 분할 매도하고 더 가져가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50%만 분할 매도했다. 또 그렇다면은 기존 거에서 만약에 50% 분할 매도하고 여기 저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난 계속 홀딩 해보겠다. 당연히 욕심 부려볼 수 있죠. 내 평단가가 아직은 이 밑에 있고 기준가 자체는 이 캔들 자체니까요. 그래서 뭐 지켜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가다가 말고 떨어졌다. 그렇다면 나는 결국에는 평단가가 이쯤 잡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여기서 그냥 본전 내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설사 여기서 잡혔다고 한들 여기서 마이너스 6% 정도의 6.7, 한 7% 정도의 손절을 치고 먹었을 때도 한 이 정도 먹었으니까 결국 이 종목은 본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매매를 했음으로써 갈 때는 홀딩하면서 가져갈 수 있고, 손실 볼 때는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다라는 점. 자, 만약에 이걸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차트였다면은 여기서라도 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나중에 좀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나는 이 구간에서 뭐 이런 구간이랑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었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어. 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했었고 이렇게 좀 먹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는 나는 보유하지 않았어. 여기서도 난 보유하지 않았고 여기서조차도 난 매매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내가 이 종목을 좀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했었으나 저가를 이탈했을 때는 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이유가 없다라는 점.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설사 얘가 바닥을 잡힐 거라고 여기서 판단을 해보고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안 갈 수도 있겠죠. 항상 어떻게 100%가 어디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 이 종가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보유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종가로 이탈을 해버릴 흐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뭐 이거는 이제 10월 달이었으니까 장에 의한 손실이었겠죠. 이런 장에 의한 손실을 나는 막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이 좀 진정돼서 다시 종목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어, 기회가 나타나는 거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복수할 수 있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솔직히 이 구간 자체는 좀 박스권이라고 좀 애매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 매매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좀 흐름들을 만들어주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길 돌파하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찾아보시면서 좀 이게 이런 자리에서는 좀 이런 자리를 좀 박스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자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좀 더 살펴볼게요. 아직 지금 현재 30분인데 한번 끊고 갈게요.